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코어 멤버 한지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위치 기반 서비스는 어떻게 구현될까? 제가 이제 앱을 한 두 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때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키워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만의 서비스를 좀 만들어가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대 근처 카페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런 기능이죠. 저희가 카페에 대한 위치 정보 좌표들을 가지고 그 좌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기입한 뒤에 뭐 그냥 지도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걸로는 이제 홍대 카페 지도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푸즈모토 카페 여기 아메리카노가 1,900원이죠. 36.x, 대신 6.s 이런 좌표에 푸즈모토 카페가 있다 하고 그 푸즈모토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1,900원이다 라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표시해주기는 이제 쉽겠죠. 그래서 이제 위치 정보를 저장해서 지도로 불러오면 끝이죠, 사실. 이건 뭐 카카오 맵 API인데 여기서 이제 리액트나 뭐 프론트 분들은 이런 걸 또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위치 관련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당근마켓을 예를 들면 당근마켓도 이제 동네 관련 서비스니까 위치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뭐 동네 인증 다 해보셨죠? 동네 인증할 때 어떻게 인증이 되나? 그다음에 뭐 동네별로 이제 글이 막 모이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기능도 생겼거든요. 댓글에 이제 위치를 또 태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 할 때 동네별로 글들을 어떻게 모아보나? 그다음에 뭐 장소 등록? 장소 등록을 또 어떻게 하지? 얘네가 이제 직접 장소를 등록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장소별로 또 글을 어떻게 모아보나? 그런 기능이나 이제 배달 앱 쪽에도 뭐 가까운 순 필터링 기능 있잖아요. 가까운 순이 내 위치와 얼마 정도 가까운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지?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뭐 주소 등록하는 그런 기능들 어떻게 구현하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 카페 지도로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뭐 가까운 선 필터링은 내 근처 카페 찾기. 그다음에 당근마켓 동네 모아보기는 뭐 그냥 행정동 기준으로 나눌게요. 행정동별 카페 찾기. 그다음에 동네 인증은 뭐 주민 인증 해가지고 뭐 여기 이 동에 포함되어 있는지 네? 카페 등록 시 지번 찾기. 이건 이제 주소 등록 받기. 네, 대조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이제 좀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네,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말고 저희는 이제 DB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DB는 몽고DB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위치 좌표 정보들을 표현할 때는 이제 GeoJSON이라는 형식을 쓰게 됩니다. GeoJSON이 이제 RFC에 직접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제이슨을 담기가 조금 쉬운 몽고DB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로 예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T동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GeoJSON 형식이에요. GeoJSON 형식이고 여기 보시면은 좌표가 있고 좌표에 타입이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점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properties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T동 이것도 JSON 형식이죠. JSON 형식인데 위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GeoJS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점을 찍어보시면 여기 딱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쿠즈모토 카페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선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제 면이 생기죠. 그 면을 이제 폴리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사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딱 그리고 하면은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에는 일단 타입 먼저 볼게요. 타입에는 폴리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는 이제 코디네이트 좌표 정보들이 배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선만 맞고 내 점의 좌표가 있으면은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폴리곤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폴리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가서 해보시면. 그래서 GeoJSON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에 코디네이츠, 좌표 정보, 그 다음에 타입, 포인트.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타입이 뭐 포인트, 폴리곤, 멀티 폴리곤, 그 다음에 뭐 라인, 뭐 서클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포인트, 폴리곤, 멀티 폴리곤. 폴리곤이 사실 그냥 가사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지오 제이슨 형식인데 이 지오메트리 부분, 이 부분만 DB에 잘 저장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프로퍼티스 같은 값들은 따로 저장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제 몽고DB 형식을 조금 보면은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오메트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D 스피어 인덱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그 좌표에 대한 커리를 날렸을 때 엄청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범위가 뭐 500, 카테고리는 뭐 네임은 이름은 뭐고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따로 저장하고 이 지오메트리 필드에만 스피어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EST.js 테스트 기반 프레임워크인데 DB 엔티티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지오메트리, 이 위치 정보에 관련한 정보를 꼭 이런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해둬야 몽고DB의 위치 관련 인덱싱을 걸 때 형식에 맞춰서 볼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막 실습으로 진짜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없는 것 같고, 이제 내 근처 카페, 배민 가까운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DB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B 카페가 이제 컬렉션이거든요. 컬렉션에다가 이제 인서트 매니 해가지고 뭐 푸드모토 카페, 캠퍼, 에이돈 카페 이렇게 포인트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 타입이 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몽고DB에서 이제 지리를 할 거예요. 이 왼쪽 편은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오른쪽 편은 지리를 하는 거예요. 쿼리를 날리는 거죠. 근데 이제 쿼리를 날릴 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파이프라인을 좀 타는 게 있는데 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하이 포인트고 제 위치죠. 이 부분이 제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콜디네이스가 제 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리 계산도 하고 싶으면은 디스턴스 필드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된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 위치를 기준으로 저는 A동 카페에 있다고 저를 가정하고 쿼리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가 A동 카페랑 같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가까운 순 필터링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마켓 동네 모아보기 기능을 조금 생각해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점들로 위치돼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각형 범주 안에 있는 카페들만 뽑아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점들 이 두 개만 골라보고 싶으면은 로케이션 쿼리를 날리면 되거든요. 이 로케이션이 그 정보를 저장한 필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지오 인터셉트 하고, 이건 뭐, 사실 몽고DB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몽고DB 쿼리를 조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실 때 근데 중요한 게 타입의 폴리곤을 잡는 거죠. 타입이 이게 폴리곤이잖아요. 이런 폴리곤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 면적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표현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점을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정동별 카페 찾기 기능을 구현을 한다면은 행정동에 관련한 폴리곤 정보가 있다면은 뭐 상수동이라고 하면 상수동에 관련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폴리곤 정보가 있다면은 상수동 내에 있는 카페 정보들을 다 뽑아올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카페 등록시 이제 주민인증이라고 한다면은 상수동이라는 폴리곤 정보 안에 포인트를 하나 찍었을 때 그게 안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집주소인데
동네에 대한 정보와 내 좌표 두 가지 가지고 내 좌표를 찍었을 때 동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장산 동이라고 하고 제 집 주소를 딱 찍어요. 찍었을 때 우장산 동이라는 폴리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동네 주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딱 의미를 드는 게 오픈 API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그다음에 뭐 구글 같은 데 보시면은 리버스 지오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거 보시면 좌표를 통해 주소 정보를 반환합니다. 좌표를 통해 주소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게 대용이거든요. 이걸 쓰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능들이 이제 리버스 지오코딩이라는 거. 근데 이 오픈 API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DB에 저장하는 순간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 오픈 API 약관에 보시면은 그 뭐 검색 AP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DB에 저장하면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DB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한다는 말은 위치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접 DB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곤 정보를 가공하기 섹션을 준비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DB를 직접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동 정보를 가져오려면은 어, 어떤 분이 좀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 그렇다면은 GeoJSON 형식으로 저희 대한민국 행정동에 관련한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프로젝트 하실 때. 근데 저희가 행정동 말고 법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은 뭐 그냥 행정자치구역을 나눈 거고 법정동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법정동을 진짜 지도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QGI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서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좀 진짜 프로덕션에서는 둘 다 지원을 해요. 행정동, 법정동. 근데 저희가 더 익숙한 거는 법정동이니까 사실 왜냐면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법정동 정보들은 사실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나라에서 이제 지도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쉐이프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쉐이프 파일을 받고 나서 그걸 이제 GeoJSON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럴 때 이제 QGIS나 맵쉐이퍼 같은 걸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를 조금 달아놨고요. 어, 폴리곤 정보를 과거하기인데 일단 QGIS에다가 나라에서 받은 쉐이프 파일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좌표계를 또 바꿔줘야 돼요. 나라에서 쓰는 좌표계랑 저희가 이게 36.2 저희한테 익숙한 좌표계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변화하고 그걸 GeoJSON으로 뽑고 그 다음에 GeoJSON으로 뽑아도 이 필드가 전체가 GeoJSON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피처 안에 도큐멘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몽고DB는 한 도큐멘트 안에 16메가바이트인가? 그것밖에 저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라 데이터 받다 보면은 뭐 100메가 1기가는 그냥 슬쩍 넘어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 500메가바이트까지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틀라스를 쓰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파싱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JQ 커맨드 써가지고 파싱을 해서 도큐멘트로 좀 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GeoJSON의 통 큰 파일을 도큐멘트별로 좀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에 집어넣는 과정. 이거는 뭐 그냥 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피어 인덱싱이라고 있는데 이런 GeoJSON 형식을 지켜서 이 로케이션 필드가 이제 GeoJSON의 지오메트리 형식을 이 빨간색 부분을 지켜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걸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굳이 인덱싱을 안 걸어도 쿼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인덱싱을 걸어야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위치 관련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제가 한 10기가바이트 회사에서 일할 때 10기가바이트 정도 정보가 있었는데 그냥 찍으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등록 시에 주민 인증을 한다면은
그죠? 이런 폴리곤 정보가 있을 때, 이런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직접 커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결과값 나오는 그런 예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보통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좌표를 찍었을 때 주소가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리버스 지오코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기능도 사실 오픈 API에 다 지원을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려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값을.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못 씁니다. 못 쓰니까 이걸 직접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소 체계는 집원 위에 도로명이 있고, 도로명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도로명은 도로 기준으로 조금 커버를 해요. 그래서 집원 위에 도로명이 있고, 그 도로명 그 다음에 도로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보시면은 뭐, 대시 기준으로 뭐 강서로 266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을 군으로 못 가요. 안에 도로명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주소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할 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번 정보를 받아서 똑같은 형식으로 파싱을 하는 거예요. 지번 정보를 받으면 쉐이프 파일이 나오고, 그 쉐이프 파일을 GeoJS로 변화하고, GeoJS를 몽고DB에 집어넣고, 몽고DB 인덱싱 걸어서 허리를 똑같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 찍었을 때 주소 정보가 나오는 리버스 지오코드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위치 관련 몽고DB나 아니면 MySQL도 충분히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DB를 활용해서 쿼리를 날려서 위치 관련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